깨달음의 칠격 중에서 어, 세 번째 바른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음, 바른 노력이 있으면 바르지 않은 노력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노력 그러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역효과가 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게 바른 노력인지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저번에 한번 했죠.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싸우면 어느 늑대가 이길까? 응원하는 늑대요. 내가 응원하는 늑대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요 검은 늑대는 우리 마음에 유익하지 않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 흰 늑대는 우리 마음이 유익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인디안들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인디안 스승이 저 옛날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러면 대개 검은 늑대, 흰 늑대를 얘기해요. 그럴 때 그게 아니라 내가 응원하는 늑대가 이긴다. 네가 유익하지 않은 마음을 응원하면 그쪽이 이기는 거고, 네가 착한 마음을 응원하면 착한 마음이 이기는 거다. 하기 나름이니까 잘 생각을 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다른 거 하나 할게요. 소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것도 내가 응원하는 거요? 에, 소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호랑이가 이길 것 같은데요. 이것도 또 음, 넌센스 퀴즈 같이 근데, 될 것 근데 싸워봐 알겠어요? 같아요. 이거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요 그림 보이시죠? 네. 농부가 낮 동안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가 일 너무 늦게까지 해가지고 언덕을 넘어갈 때쯤 해가 넘어갔어. 그래서 깜깜해진 거예요. 깜깜한 그 산 등성을 넘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이렇게 쫙 비쳐. 차도 없는데 그게 무슨 불빛일까요? 호랑이. 호랑이 나타난 거야. 호랑이는 그 안광이 굉장히 그 세서 밤에 보면은 완전 헤드라이트 불빛하고 똑같다 그래요. 이 농부가 한밤중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큰일 난 거지. 소는 농부를 지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호랑이랑 대치를 딱 했어. 앞발에 힘을 콱 주고 뒷발로 막 흙을 차면서 호랑이랑 대치를 딱 했어. 이때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무서움에 소를 내팽지고 혼자 도망을 쳤다. 두 번째, 무서웠지만 우리서 잘한다며 밤새 소를 응원했다. 2번. 2번이요. 2번이요. 음? 이 2번. 예. 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호랑이를 안 만나봐서 모르는데 호랑이 엄청 무서워요. 응? 그 아무리 무서워도 만약 이 농부가 이렇게 가난한 농부야. 오로지 소 한 마리가 유일한 재산이야. 그러면 도망가기 쉽지 않겠죠. 지키려고 들 거예요. 소랑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가지고 가족 같은 소야. 그러면 2번을 선택을 해서 밤새 원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진짜 그랬나? 농부는 무서웠지만 얼른 소 밑으로 들어가서 이완호가 바른 노력으로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고 다 같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을 키워서 밤새 소의 배를 긁어주며 소를 응원했다. 우리 소 잘한다. 이 농부가 소 배 밑으로 들어가서 소 배를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서 우리 소 잘한다. 우리 소 잘한다를 밤새 긁어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겠어요? 소가 이겼어요. 소 밑에 들어가서 소 배를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서 우리 소 이긴다고 밤새도록 얘기를 한 거야. 그 소는 이제 그 농부의 격려에 힘을 입어가지고 무섭지만 계속 이렇게 뻗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호랑이도 이거 술 안 잡아먹으면 굶자. 네. 호랑이도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소를 공격을 했겠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밤새 대치하다 보니까 어느새 먼동이 튼 거야. 먼동이 틀면 동네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없이 뒤로 돌아서 가지고 저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호랑이도 살고 농도 살았어요. 이 얘기는 우리 아버님한테 근데 어릴 때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 뒤에 또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놀라웠어. 야, 이 소도 사람이 격려를 하면 그 호랑이랑 대치할 수가 있구나. 호랑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 농부가 한 노력이 농부가 다른 노력인지 아닌지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노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두 가지 노력이 있다. 한 가지는 위켄식 막무가내 노력. 왜 군대들 보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럼 좀 무조건 막 노력을 하잖아요. 이거를 위켄식 막무가내 노력이라 그래요. 이게 특전사들이 주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저 밀림바닥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하러 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안 되면 되게 해. 이게 끝이에요. 자, 또 하나는 안 되면 될 것 하라. 실천 가능한 일을 하는 노력. 이게 바로 노력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안 되면 될 거 하라. 자, 봅시다 하나씩. 막무가내 노력은 마음을 통제하다가 힘이 빠져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기나 해. 그래도 이게 안 되면 자꾸 마음속에 뭐가 튀어 올라와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튀어 올라오죠. 이게 되겠어? 근데 막 여기서 짓눌러. 억지로 해보는 거야. 또 튀어 올라. 그 부정적인 튀어 오를 때마다 뭐를 해야 돼? 이거 하나씩 다 때려 눌러야 돼. 그러니까 막무가내 노력은 마음을 통제하다가 실제 쓸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억압의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억압을 하면 할수록 이런 게 계속 튀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뭐 사건이 하나 있었어. 그거를 지우려고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점점 더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해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폭발하듯이. 그래서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막 하려고 들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서 실제 아무 일도 못 해요. 자, 그러면 안 되면 될 거라는 뭐냐? 이거는 지금 여기서 실천 가능한 일부터 하는 거. 현재 살라 그러잖아요. 과거문에 돌아다니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하려고 막 애쓰지 말고 안 되면 그냥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봅시다. 우리도 잘한다며 밤새 손을 응원한 농부의 선택은 안 되면 되게 하라예요. 안 되면 될 거 하라였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2번 왔다 갔다 하실까? 손가락을 표시해 보세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될 거 하라. 손가락 표시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음. 안 되면 될 거 하라예요. 이게 만약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랬으면 그 농부가 호랑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농부가 어떻게 했냐면 we can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소 벨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계속 그 호랑이한테 막 주먹질을 해. 그러면 호랑이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스롭잖아요. 그러면 겁이 나니까 더 세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We can.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안 되면 되게 하라. 계속 소리를 질러.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겁이 막 폭발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손 놔두고 도망치게 되는 게, 그게 안 되면 되게 알아야. 근데 안 되면 될 거라 했으니까 이 농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농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호랑이랑 싸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소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를 응원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럼 소를 어떻게 응원하냐? 그래서 소 배 밑으로 들어가서 소를 이렇게 긁어주면서 소한테 기운을 북돋아줘야 되겠다. 그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내가 앞장서는 거는 막무가내 무모한 짓이다. 그럼 둘 다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소 배 밑에 들어가서 소 배를 긁어주면서 응원하는 게 유일한 일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건강한 포기, 안 되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여기서 현재 가진 자원으로 실천 가능한 일 찾아 묵묵히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다. 그리고 소 배 밑으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소 배 밑에 들어가도 계속 겁은 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배운 바른 노력을 기억하면서 바른 노력 순서대로 겁을 이기고 소를 밤새 권하는 유익한 마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과정을 봅시다. 음. 자, 이거 김용도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바른 노력을 개발하는 네 가지 길. 다시 우다윈이여, 나는 제자들에게 네 가지 바른 노력을 개발하는 길을 분명하게 말해왔다. 여기 한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불건전한 의식 상태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쁨에 찬 흥미와 열의를 가지고 깨어 있다. 그리고 그는 정진하고 힘을 기울여 마음을 다해 노력한다. 그는 이미 일어난 나쁜 불건전한 의식 상태들을 버리기 위해서 기쁨에 찬 흥미와 열의를 가지고 깨어 있다. 그리고 그는 정진하고 힘을 기울여 마음을 다해 노력한다.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의식 상태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쁨에 찬 흥미와 열의를 가지고 깨어 있다. 그리고 그는 정진하고 힘을 기울여 마음을 다해 노력한다. 그는 이미 일어난 유익한 상태들을 개발하여 사라지지 않게 끊임없이 강화시키고 증장시켜 유지하기 위하여 기쁨에 찬 흥미와 열의를 가지고 깨어 있다. 그는 정진하고 힘을 기울여 마음을 다해 노력한다. 그것으로 나의 많은 제자들은 올바른 지혜의 완성과 성취에 도달하여 머문다. 여기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불건전한 의식 상태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바른 노력이에요. 두 번째는 이미 일어난 나쁜 불건전한 의식 상태들을 버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상태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이미 일어난 유익한 상태들을 개발하여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네 가지로 나눠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걸 세부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가 현재 일어난 유익하지 않은 마음, 오장애 등을 사라지도록 버린 노력을 한다. 자, 두 번째가 현재 일어난 유익한 마음, 무상군 무아 등은 유지도록 물주기 수호의 노력을 한다. 세 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마음, 실격지 등은 일어나도록 살펴보기, 수행 노력을 한다. 마지막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하지 않은 마음, 탐진치 등은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버림의 노력, 수의 노력, 수행의 노력, 제어의 노력, 네 가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서로 봅시다. 농부는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이제 겁이 막 났죠. 그게 이미 일어난 겁이에요. 그 배 밑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겁이 사라지도록 어떻게 했어요? 이완호흡하며 깨어 알아차림을 계속했죠. 그랬더니 어떤 감정도 되새김하지 않으면 일무삼초로 사라진다 하는 거 기억이 나면서 겁이 차츰 줄어난 거예요. 이게 이미 일어난 유익하지 않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죠. 버림의 노력. 첫 번째. 두 번째,
겁이 좀 줄었어.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용기를 일어나도록 유익한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억을 떠올렸냐? 어릴 때 아버지한테 들은 옛날 얘기가 기억이 난 거야. 이게 뱀이 들어가서 배를 그어주면서 우리도 잘한다. 그렇게 하면 소가 힘을 내서 밤새 싸워서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러더라.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이거는 유익한 기억인 거죠. 유익한 마음을 일어나게 한 거야. 그다음 세 번째, 이런 용기가 유지되도록 유익한 행동을 단순 반복한 거예요. 밤새 우리도 잘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수호의 노력이에요. 유익한 마음을 수호하는 노력. 근데 그런다고 겁이 안 생겨요? 또 겁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그 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호 감각을 삿대하면서 유익하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 첫 번째가 현재 일어난 유익하지 않은 마음을 버리는 노력. 이게 앞 뭐라 그랬어요? 겁을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마음들 일어나도록 살펴보는 거. 이게 우리 소 잘한다 하는 말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마음을 유지되도록 하는 거, 수의 노력. 요거는 계속 우리 소 잘한다고 밤새 외친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겁이 나려고 할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하지 않은 마음을 일어나지 않도록 감각을 관찰하면서 제어하는 노력. 이렇게 노력도 네 가지로 부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일어난 유익하지 않은 마음은 버리려고 노력하고, 현재 일어난 유익한 마음은 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마음은 일어나도록 수행 노력을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하지 않은 마음은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하는 노력을 하고.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게 안 되면 될 거 하라 하는 식의 노력인 거예요. 바른 노력. 자, 이제 여러분들 노력 스타일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뭔가 일이 잘 될 때 끝장을 보려 합니까? 아니면 잘 안 될 때 될 때까지 그냥 못 먹어도 고해요? 아니면 잘 안 될 때 쉬었대요? 아니면 잘 될 때도 쉬었대요? 이 네 개 중에서 여러분들 노력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잘 되면 그냥 쉬지 않고 끝까지 다 가. 잘 되니까. 두 번째, 잘 안 되면 그냥 꾹 참으면서 될 때까지 그냥 무작정 해. 세 번째, 잘 안 되면 좀 쉬었다 하지 하고 쉬어. 네 번째는 잘 될 때도 시간마다 쉬었다 해. 이 네 개 중에서 여러분 노력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다 믹스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네.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평상시 하시던 대로 얘기하세요. 이 중에서 어느 걸 주로 많이 하려고 해요? 1번하고 2번이 같은 거죠? 끝까지 1번하고 하는 거. 2번? 예. 다른 거예요. 1번은 내가 소설을 쓰는데 잘 써줘. 그러면 밥도 안 먹고 계속 써. 그런 게 1번이에요. 2번은 잘 안 써져. 근데 그냥 될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어. 2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4번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될 때도 끝장 보려 하지 않고 잘 될 때 좀 쉬었다가 다시 해.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안 될 때 그냥 될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어. 어떤 사람은 잘 안 될 때 잠깐 쉬었다 해. 잘 될 때 계속한다. 잘 될 때 쉬었다 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잘 될 때도 쉬었단다. 쉬었다 한다. 예. 여기서 그 제일 고수는 4번이에요. 잘 될 때도 쉬었다 한다. 내가 미얀마에서 수행사 때서 명상을 이제 하는데 오늘 엄청 잘 됐어.
그래서 그냥 서너 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인터뷰하는 시간에 스님한테 그걸 자랑을 했어. 근데 스님이 뭐라 그러더니 아세요? 그렇게 하는 거는 탐욕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쉬었다 해라. 그게 탐욕을 내려놓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잘 될 때 계속 하는 거는 내 마음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면 지혜가 흐려진다 그랬죠. 잘 될 때 끝장을 보려고 하면 어느 순간 탐심이 생겨가지고 내 마음이 현명하지 않아져요. 근데 잘 될 때도 쉬었다는 마음은 뭐냐면 잘 될 때 쉬어요. 그러면 탐심이 안 생겨. 그러면 잘 될 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죠. 내가 그게 쓴 게 잘 됐었나? 되돌아보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나가는 거를 지혜의 눈으로 이렇게 되짚어 보는 거예요. 이게 지치지 않고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안 될 때 들집게도 매달리면 이것도 탐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매달려짐에 빠져. 이건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제가 글 쓰다 안 되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내려놓고 나가서 걷는다 그랬죠. 걷다 보면 생각이 떠오른다고. 그래서 요거는 2번은 탐욕이 극심한 상태, 1번은 탐욕이 막 올라오는 상태, 3번은 탐욕이 올라오다가 좀 줄은 상태, 4번은 탐욕이 올라올라 그럴 때 끊는 상태예요. 한 번 더 퀴즈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감독이에요. 시합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뒤집기 어려운 시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무 노력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게임 상태가 돼 있어. 이럴 때 당신이 감독이라면 만약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첫 번째, 끝까지 선수들을 격려한다. 두 번째, 어차피 진 싸움이니까 포기하고 다음을 위해 선수들한테 적당히 뛰라 그런다. 3번, 다음을 위해서 상대 선수들이 어떤 전술을 써서 우리 편을 이기고 있나 잘 살펴본다. 네 번째, 진 것에 대한 변명거를 찾아본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어차피 진 싸움이야. 1번 끝까지 격려한다. 1번은 이기라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어, 이겨지는 거에 어, 연연하지 말고 어. 할 수 있는 힘을 하고 그냥 그런 의미로 격려하는 거. 또 마찬가지예요. 이미 누가 봐도 뒤집어진 싸움이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감독이란 다음 싸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3번을 해야겠죠. 그렇지. 시합 한 번인 게 아닌 거니까 다음 싸움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3번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진 싸움이라 그랬어요. 누가 봐도 뒤집기 어려운 싸움이야. 근데 끝까지 격려한다는 거는 선수 보고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얘기하더라도 야 어차피 지만 최선을 다해봐 한번. 혹시도 알아? 이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야. 포기하고 다음을 위해 시기한다. 이게 더 낫죠. 다음 싸움을 해야 되니까 더 현명한 감독은 다음 싸움을 위해서 상대방 선수들의 전력을 살펴보는 거야. 저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선수를 이기고 있구나. 이건 내가 만들었는 얘기 아니라 실제로 경기를 잘하는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는 싸움일 때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찾아서 한다. 그게 뭐냐? 상대방의 전략 전술을 살피려 한다. 다음 싸움에 이기는 게 진짜 승리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1, 2번을 선택을 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거예요. 내가 현재 할 수 없는 거는 빨리 포기해야 돼. 빨리 포기하고 현재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서 작은 일이지만 반복해서 하는 게 바른 노력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볼까요? 응. 조세 선생님만 요거 읽어보세요. 건강한 포기, 안 되는 일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여기서 가진 자원으로 실천 가능한 일을 찾아 묵묵히 노력하는 것이 바른 예, 노력. 바른 노력. 이 바른 노력의 방법으로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죠. 유익하지 않은 거는 버리는 노력을 한다. 현재 일어난 유익한 마음은 수월하려고 노력을 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마음은 일어나도록 수행하는 노력을 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하지 않은 마음은 제어하도록 노력을 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우리 이 옛날 얘기는 속편도 있어. 그 속편은 이런 거예요. 정진희 작가님, 한데 좀 읽어보세요. 겁에 질린 농부는 무조건 I can을 외쳤다. 겁을 쫓아내기 위해. 하지만 겁은 억압을 먹고 크는 법. 결국 농부는 겁에 잡혀 먹었다. 우리 소 잘한다. 며 소배 밑에 들어가 응원했으면 소도 살고 농부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버림받은 소는 밤새 홀로 호랑이와 대치한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배신한 주인을 들이받고 집을 나가 거리를 떠돌다 XX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었다. 잘 읽으시네. 집을 나가 거리를 떠돌다가 무어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었다. 이 버림받은 소는 집을 나가서 뭐가 됐어요? 물가서리가 됐어요. 주인을 들이받고 집을 뛰쳐나간 소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니면서 다 주워 거예요. 아무거나. 그러다가 무슨 능력이 생겼냐? 돌덩이도 소화시키고 새도 소화시키는 능력이 생겼어. 그래서 불가사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 아버님한테 들었어요. 이 불가사리 있죠? 이 전설을 북한에서 불가사리라는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불가사리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 하면 이 소와 농부의 관계는 갑을 관계죠. 소는 농부의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지 않고 자기 생명을 챙겨주지 않는 주인을 들이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건 혁명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비슷한 얘기 하나만 더 해주고 할까요? 여러분 혹시 해님 달림 얘기 알아요? 그 오누이가 호랑이한테 쫓겨가지고 이 밧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해님 달림 됐다는 얘기 있죠? 굉장히 서정적인 얘기 같지만 그걸 자세히 해석해 보면 그 얘기도 혁명에 관한 얘기예요. 오누이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호랑이는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말은 꼭 법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 호랑이가 밑에 와가지고 물어봐. 얘야, 그 나무에 어떻게 올라갔니? 그랬더니 그 오빠는 뭐라 그래요? 기름칠해서 올라왔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호랑이가 기름칠하고 막 올라가 미끄러지잖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잖아. 너 바른 대로 얘기 안 하면 죽인다? 그랬더니 여동생이 뭐라 그래? 도끼로 찍어서 올라갔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막 도끼로 찍어서 타고 올라오죠.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가지고 타고 올라가 살았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호랑이 얘기가 꼭 법인 거예요. 그 오빠는 그 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근데 동생은 어떻게 했어? 법에 순종한 거야. 그러니까 동생은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법을 따른 거야. 근데 오빠는 악법은 어겨서 고쳐야 된다. 그리고 말을 안 들은 거야.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봉건 시대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 길을 찾아간 혁명의 얘기인 거예요.
동아줄을 타고 올라간 그 하늘나라 있죠. 종과 주인이 없는 그런 평등한 사회를 얘기하는 거인 거죠. 이거는 그 혁명의 그 약한 그 뭐야 뭐라 그래야 되나 덜 매운맛 판이고 불가사리 있죠. 그거는 혁명의 매운맛 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옛날 얘기는 옛날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옛날 얘기도 그 얘기를 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이런 옛날 얘기를 아주 다양하게 들었어요. 교과서에 옛날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얘기랑 너무 다른 거야. 해석하는 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다가 나중에 학생운동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 아, 이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전달한 거구나. 이걸 잘못 전달하면 잡혀가고 죽으니까 그 은유적으로 전달해 온 거구나. 근데 그걸 모르는 그 동화 작가들이 미화시켜서 애를 완전히 법에 순종하는 순둥이로 만들어가는 거구나. 그런 거를 나중에 아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합시다. 자, 바른 노력을 개발하는 방법. 이거를 간단하게 명상을 해보겠어요. 자, 다들 눈을 감으세요.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미소를 지으시고 눈가 근육을 살펴보세요. 입꼬리를 올리고 미소를 지으면 눈가 근육이 풀리면서 마음이 평온해질 거예요. 자,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긴장이 풀린다. 마음이 편해진다. 긴장이 풀린다. 마음이 편해진다.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자기 호흡의 길이에 맞춰서 편하게 숨을 쉬면서 불숨에 4번, 날숨에 6번을 쉬면서 편안하게 호흡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서 마음속을 살펴보세요. 지금 나의 마음속에 유익하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지, 유익하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고 하려고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혹시 유익하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면 빨리 살펴보면서 유익하지 않은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유익하지 않은 마음은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면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버리며 노력을 해야 돼요. 유익하지 않은 마음은 오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 악의, 해태온침, 불안, 초조, 자만심을 얘기하죠.
자, 이번엔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나 살펴보세요. 유익한 마음은 무상고 무아에 대한 마음이나 사성제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좋다고 따라가지 말고 한 발 떨어져서 바라만 보세요. 한 발 떨어져서 바라만 보면서 그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다시 일어났다 사라졌다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세요. 무상고 무아의 마음이 일어나면 사성제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은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사라졌다 이어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유익한 마음으로 발전합니다. 그 마음의 발전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자, 이번엔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 보세요. 유익한 마음이 이어지다가도 유익하지 않은 마음, 잠재에 낄레더라 그러는데 잠재에 있던 유익하지 않은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졸린 마음, 빨리 이 시간이 안 끝나나 그런 마음, 또는 낮에 있었던 안 좋은 일에 대한 불쾌한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한 발 떨어져서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행을 해보세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면 호흡으로 마음을 돌려서 호흡에 닻을 내리고 잠시 들숨날숨을 해보세요. 그러면 유익하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다가 사라질 거예요. 자, 이번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 고요히 잠자고 있는 유익한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깨달음의 칠각지, 삿대하는 마음, 법을 고찰하는 마음, 바른 노력, 시열, 평온의 마음, 평정심, 지혜, 이런 것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미소 짓고 이완호흡을 하면서 들술날숨에 마음에 닻을 내리고 고요히 마음속을 보세요. 바른 노력은 네 가지 노력을 얘기합니다. 전임 당시 불교를 분석학파라고 얘기했듯이 불교에서는 마음속을 살펴보고 분석해서 때 적절한 노력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익하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면 멀떨어져서 버림 노력을 하고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 멀떨어져 바라보면서 수호 발전 노력을 하고 유익하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면 멀떨어져서 관찰하면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의 노력을 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마음이 있으면 한 발 떨어져서 들숨날숨에 마음을 닻을 내리고 내 알아채는 능력을 강화해서 식게되는 각지 등이 일어나도록 살펴봅니다.
바른 노력 명상을 마무리합시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히 하세요.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명상에서 배웠던 바른 노력을 마음에 잘 간직하세요. 눈을 뜨면서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세요. 자, 눈을 떠보세요. 자, 오늘은 네 가지 바른 노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버림의 노력, 수의 노력, 수행의 노력, 죄의 노력.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명상하다 갑자기 나와서 질문하니까 잘 안 되죠. 그러면 노력 명상하면서 여러분 느꼈던 거를 간단히 한마디씩 하고 끝내기로 합시다. 자, 김영 선생님부터. 그 바른 노력을 명상하는데요. 음, 버림, 수호, 수행, 제어 이것을 짧게 짧게 돌아가려니까 그게 적응이 조금 덜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짧게 짧게 그 넘어가려고 하니까 잘 적응이 안 돼, 안 되지. 예, 예. 예. 그 이제 나중에 하실 때 명상 중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유익한 생각이구나. 이건 유익하지 않은 생각이구나. 유익하지 않은 생각이 치고 올라 그러네. 유익한 마음이 올라올라 그러네. 그렇게 자기 마음 상태를 네 가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시작하자마자 아직 안 좋은 일이 막 떠올라. 그럼 그거는 유익하지 않은 마음이죠. 그럴 때는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버림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사라지고 낮에 있었던 그 유익했던 기억이 떠올랐어. 그럼 그 좋은 마음이니까 한 발짝 바라보면서 물주기를 해야 되겠죠? 잘 발전하도록 수호해 주는 노력인 거예요. 조금 지났는데 지루해지면서 뭐가 치고 올라 그래요. 다시 또 안 좋았던 기억이 이렇게 치고 올라 그러죠.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른 호흡으로 돌아가서 이완호흡을 하면서 미소 짓고 이완호흡을 하면서 자기 감각을 이렇게 제어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감각이 제어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기쁨 같은 거나 평온한 마음이 떠올라. 그럼 그건 깨달음이 실각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수행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가지 노력을 경우에 따라서 달리하는 거예요. 보통 윗바사나 명상을 배우면 떠오르는 거를 한 발 들어서 관찰해라. 잘 살펴보고 개입하지 말라. 그 정도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경전을 잘 살펴보면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노력을 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쁨에 대한 흥미와 열의를 가지고 깨어있다. 그리고 그는 정진하고 힘을 기울여 마음을 대한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개입하지 않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개입하는 방법이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거예요. 그 vipassana를 잘 모르신 분들이 vipassana는 그 간섭하지 않은 마음이다. 무대응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무대응 마음은 초기에 한 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초보 단계 노력인 거고 좀 더 들어가면 그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노력을 그 의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조소리 선생님. 저는 일어나지 않은 유익하지 않은 마음이나 일어난 유익하지 않은 마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떨쳐버리는 노력을 하는데 음, 그 일어난 유익한 마음이나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마음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선생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음, 떠오르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그걸 흘려보내라. 음, 그쪽에만 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음, 드는데, 어, 그 일어난 유익한 것들을 음, 키우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 음. 새로운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그래요. 내가 명상을 하다가 평온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익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평온한 마음 다음에는 또 다른 마음이, 또 유익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요 다음에 뭐가 일어날 거지? 그럼 한 발 떨어져서 기쁨의 마음 이렇게 보고 있어. 기쁨의 마음을 보는 것도 좀 지쳐. 아, 이게 기쁨의 마음 보는 게 지치네? 그럼 이게 어떻게 발전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마음이 따라가잖아요. 이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닌 건데, 그 기쁨 때문에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아, 그 다음에 뭐가 올 것 같다. 근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기쁨 다음에는 평온이 온다 그랬어. 그럼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거야. 다음에 오는 게 평온인가? 그리고 쭉 관찰해봐. 그럼 실제로 평온이 이렇게 쭉 와. 아, 그럼 평온이 왔네. 그리고 평온을 이렇게 쭉 보고 있어. 그럼 그 다음에는 평온이 한참 지나가다가 그것도 좀 지루해지기 시작해. 평온이 지루해지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나? 평정심이 온다 그랬지? 근데 관찰 보고 있어. 그럼 이제 평정한 심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수행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아, 기쁨 다음에는 평온한 마음이라 그랬지? 그걸 일으켜야지가 아니라 그 단초가 이렇게 올라와요. 단초 올라오는 거를 바라보면서 물을 주는 거기다 계속. 그럼 이게 잡으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진희 작가님, 아, 저는 오늘 그 스토리가 재밌었고요. 음, 음, 이걸 아까 지금 설명하신 지금 뭐 유익한 마음인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좋은 생각 쪽을 더 강화시키면은 안 좋은 생각이 사라지지 않을까. 맞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아 이거 눌러야 되는데 아 이게는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나는 떠오르지? 그럼 음, 또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음, 또 떠오르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좋은 생각을 떠오르면 그게 이제 예, 나쁜 생각을 억압하지 않을까. 음, 꼭 그런 생각이 드네. 무슨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음, 무슨 갤러리에서 그림 음, 보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 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렇게 평정심이 떠오르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왜 음, 평온한 마음도 음. 생기고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음, 저는 뭐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 오래된 교육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음, 안 되면 되게 하라. 너는 왜 노력을 안 하냐? 그런데 음, 어차피 안 되는 거였는데 오늘 안 되면 되는 거 해야지. 음, 맞아. 내가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되는 걸 음, 지금 하고 있는 거 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은 얘기 하셨는데, 마음은 한꺼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해요. 그래서 유익하지 않은 마음이 떠오르면 유익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유익한 생각이 떠오르면 유익하지 마음이 떠오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거를 이렇게 왜 떠오르기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보는 거야. 뭐 좋은 대상, 꽃 같은 걸 보는 거야. 꽃을 보는 순간 좋은 마음이 유익한 마음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으면 일어나서 걷잖아요. 걸으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생각을 떨치는 방법인 안 좋은 생각을 떠오를 때 이게 왜 떠오르지? 왜 떠오르지? 생각하면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는 대상을 바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력지가 쭉 내려가서 마지막까지 가면 그게 저 상수멸종으로 가요. 그래서 생각도 감각도 끊어진 상태가 와. 그러면 온몸이 완전 이완유지 상태로 들어가서 왜 그 곰 동면하죠? 동면하는 거 거의 비슷한 상태에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은 그, 그 마음이 완전 초기화돼 가지고 삼진치가 제거된 상태로 다시 그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실각지기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노 대표님. 네. 뭐 저는 그 명상을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다 이렇게 흘려보내고 음, 청정무고한 상태로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오늘 음, 나쁜 마음은 이제 그 유익한 마음으로 대체를 하고 저는 뭐 그냥 항상 마음을 이렇게 그냥 다 놓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청정무한 상태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약간 제가 다르게 생각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음. 어,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왔는데, 음. 에, 그 중국식 불교의 특징이에요. 분호돈수라 그러잖아요. 네, 한꺼번에 깨닫는다고. 근데 그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설법은 분호점수가 아니라 분호 점수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쭉 밟아가면서 그 깨달음의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좋은 마음이나 안 좋은 마음이 떠오르는 거를 이렇게 바라만 봐라. 그건 맞는 얘기예요. 바라보면서 그게 갑자기 청정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깨달음 실격지 이 순서를 쭉 밟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밟아서 마음이 그 숙성해야 돼. 그 마음이 발전해야 돼. 맨 마지막에 상수멸종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 청정무구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 넘어가면서 이게 그 벼락치기처럼 깨닫는다. 한꺼번에 깨닫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처님이 가르친 초기 불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마음 상태를 계속 관찰해 가면서 쭉 밟아가는 거예요. 처음 얘기할 때 오 장애를 없애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 다섯 가지에 유익하지 는 마음. 그게 없어져야지 칠각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칠각지 하기 전에 오력이라는 다섯 가지의 그 마음의 힘, 그런 게 쭉 있거든요. 그런 걸 분석적으로 잘 살펴가면서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돈 버는 과정도 그렇고 갑자기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박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차분히 밟아가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박사 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해탈하는 건데 한꺼번에 딱 깨닫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만에 깨닫는다.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깨닫는다. 어떤 사람들은 뭐 10년 걸린다. 어떤 사람들은 뭐 몇 생에 반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자기의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깨달아 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 생에서 금방 깨달았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부처님이 보실 때는 그 여러 생을 거쳐가면서 수행을 해왔다는 거야. 그게 쌓여서 이번 생에 깨달은 거지 내 얘기 듣고 바로 깨달은 게 아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수행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가르쳐준 길대로 밟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 아, 요거는 기쁨의 단계다 하고 알 수 있는 그 표식을 알려줘요. 저번에 얘기할 때 몸에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든다 그랬잖아요.
손발에 따뜻한 느낌 든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완되어 있는 징표라 그랬죠. 그다음에 온몸에 가벼운 전율인다 그랬잖아요. 희열 온다는 징표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 단계마다 징표가 있어요. 그 징표를 통해서 내가 이 단계를 거쳐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